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검증된 바 없는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다시 꺼내든 낡은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경제수장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확정하고 우리 돈으로 966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법인세 증세입니다. 독일과 영국, 스페인은 기업의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증세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글로벌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 형식적으로만 보면 규정된 명목세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각종 공제와 비과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포함한 기업의 총조세와 부담금을 합하면 한국은 법인의 부담이 33.2%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60.7%, 이탈리아는 59.1%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 이웃나라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대략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내려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표 구간 3천억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의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주는 것은 명백한 초대기업 특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84만 법인 중에 0.01%에게만 해당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요 국가들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면 이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것을 속인 것이라면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주거, 서민 주거 등에 사용해서 어려운 민생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의 처리 방식이 적반하장입니다. 무속, 무능, 굴욕, 막말, 거짓말로 점철된 외교로 인해 국격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막말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언론의 왜곡 보도와 야당 탓으로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과거 국민들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전 국민 시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두가 사진의 주인공이 김학의 차관이라고 봤지만 오직 검찰만 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학의 씨가 해외로 야반 도주를 하려고 했을 때 신속하게 막은 책임자들에게 검찰은 절차를 어겼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유리창을 깨고 도둑을 잡았는데 유리창 깼다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국민의힘 측에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현직 검찰이 총선에 개입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익제보자에게 소위 제보사주 프레임을 씌운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처럼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할 태세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학의 성접대 시력 테스트에 이어 바이든인지 말리면인지를 구별하는 청력 테스트를 이미 끝냈습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지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외교 참사의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김태효 차장, 김은혜 수석을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과학기술방송정보